네, 키워드를 읽는 시장입니다. 오늘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바로 키워드 첫 번째 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 미국의 물가가 드디어 예. 안정권에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6월 CPI는 네. 글쎄요, 전년 동월 대비 3자라는 숫자가 좀 더 의미가 있는 건지 네. 아니면 1년 전에 비해서 마이너스 찍은 게 좀 더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떻게 좀 무게를 주셨어요? 후자 같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그래도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이번에. 기대 안 하고 바라보다가 의외로 마이너스가 찍히다 보니까 거기서 좀 환호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가야 될 길은 멀겠죠. 이 자를 향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은 멀겠는데 그래도 좀 희망을 봤다고나 해야 될까요? 그런 변화가 나와서 특히 세부 항목 보게 되면은 다 오늘 보셨겠지만 이제 이런 거 세부 항목까지 보는 투자자들이 한국밖에 없을걸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것들을 봤을 때 에너지 빠지다 보니까 당연히 나오는 것 같고, 주택 쪽들, 서비스 관련된 쪽들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 다 약간씩 살짝 꺾이다 보니까 드디어 물가가 꺾인다. 근데 되게 특이한 반응들이 그러면 이제 달러 약세로 가고 금리도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다운되다 보니까 미국 시장 반응은 당연히 지금까지 많이 올라갔던 것들은 차익 매물, 그리고 또 시장 자체, 주식 시장 자체가요. 그리고 또 좀 금리 인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변화가 나오는데, 한국은 여기서 포지션을 어떻게 맞춰야 될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 보니까 오히려 금리 하락에 따른 수혜를 또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오히려 좀 약간 그동안에 올랐던 반도체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좀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섹터별로 빠르게 자금들이 이동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대표님 간밤에 6월 달에 물가 지표가 좀 하락하다 보니까 네. 금리 선물 시장 CME 패드 워처들이 확률이 네.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이제 기정사실화 됐어요. 12월까지 그렇죠, 이제 또.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재밌는 거는 네. 연준의 점도표하고는 또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이러면 8월 달 FMC 아니 9월 달 FMC는 네. 시장이 또 너무 달려가서 네. 약간 연준의 FMC가 호키시 지금 매파적으로 늘리면서 우리 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또 먼저 달려가게 되면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인데, 또 그 와중에서 이제는 근데 시장 분위기가 또 완전히 틀리다고도 볼 수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따라서 섹터나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이 바뀌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경계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금부터 체크할 건 그거 하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용이죠. 네, 고용 가지고 연준이 해석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고용이 꾸준하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약간 슬로우하게 하향되는 거, 그걸 가장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래야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충격 없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즉 약간 좀 가운데를 타고 가야 되는 아주 미묘한 게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게 그대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고용이 만약에 절벽식으로 확 나온다 그러면 금리 인하 빨리 하겠어, 하지만 시장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또 여기 또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되게 민감한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매크로 지표와 함께 또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더 민감해진 시기가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또 들어오지 않나 싶어서 참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체크 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대표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변수가 많아졌다. 네. 또 연말 연초로 다양한 빅 이벤트들이 있으니까요. 네. 민감해질 수 있는 국면에 들어간다라는 말씀 맞습니다. 주셨는데, 자, 네. 그렇다면 대표님의 지난 수년 동안의 이 투자 시기에서 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중심은 네. 투자 시계를 템포를 좀 짧게 가져가고 방망이를 짧게 하는 것인지, 네. 아니 오늘 또 대형주도 많이 급락을 하니까 네. 이럴 때 좀 중장기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좀 더 이로울까요? 아마 오늘 시장 보시고 그냥 전혀 어디다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고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전혀 관심이 없던 이제 또 로봇 쪽도 움직이고, 거기다가 또 엔터 쪽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한 한 축에서 많이 소외됐던 것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기존에 갔던 거 다 빠지고 이쪽이 올라오고, 그러면 또 정리하다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되게 복잡한 시각들이 많이 나오신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여기서 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그러면 이런 성장주 쪽이 움직이고 가기 위해서는 지수가 빠져버린다. 이게 될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중심으로 잡아주고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흔들리게 되면 이쪽도 잠깐 갔다가 빠져버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어차피 이쪽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실적 발표와 함께 중심을 잡는 쪽들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오늘 실적 발표를 기대하는 종목들이 낙폭이 좀 컸다,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다, 그걸 공략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고요. 지금은 또 그때그때 맞게 또 성장주에 관련된 종목들 금리 인하 할 거야 라고 해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움직이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그 짧게 돼가는 쪽으로 바라보시면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이게 주된 흐름이고 이건 또 빠질 거다라고 보시기에는 좀 어떤 큰 흐름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실적을 두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조만간 이제 중반 이후부터 다 실적 발표가 나올 테니까요. 그거를 염두를 하고 시세만 밀렸다. 그러면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어떠한 큰 기여를 갖고 움직이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네. 투자 시기를 좀 짧게 잡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시 미국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간밤에 많은 통계 데이터들이 재밌는 게 있네요. 미국의 S&P 500의 하락과 러셀의 반등, 이 폭 자체, 스프레드 자체가 꽤 의미가 있었다. 네.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네. 자, 어쨌든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큰 얼개가 바뀌고 있다. 이런 네. 시각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미국은 실적 시즌이 시작되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게 결국에는 좀 오버했던 측면들이, 그러니까 좀 간극이 많이 벌었던 측면들이 이제 돌아오는 과정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만큼 벌어진 게 이상하지 이게 좁혀지는 거가 이상한 국면이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또 바라보는 부분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나오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실적이 좋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하나하나 데이터들 쭉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그럼 바로 또 차익 매물 나오는 걸로 돌변하겠죠. 그게 1분기 나왔던 미국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지수는 더 올랐습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더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팩트셋에서 나오는 S&P 500 기준의 이번 2분기 실적 전망치가 8.8%입니다. 1분기가 5.3%였었고요. 그럼 그보다 훨씬 더 좋을 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하나라도 미스되는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출렁임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나마 중소형주도 아예 기대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히려 가이던스를 살짝 또 바꿔준다 그러면 오히려 이쪽에서는 또 기회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쪽으로는 바라보는데 지금 이제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또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복잡하고 대응하시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실적에 대한 변화들을 가장 중심에 두고 그다음에 주가들을 체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뭐 바야흐로 주식은 실적, 즉 어닝에 대한 프락스이니까요. 네. 실적만 보고 가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 얘기 좀 해볼까요? 네. 테슬라가 이거 일장춘몽입니까? 아니면 한 열흘 만에 네. 다시 한번 도루묵입니까? 테슬라의 기보유저들은 상당히 좀 우려 깊은 순간이기도 한데 네. 뭐 로보택시 연기야 늘상 이벤트들이야 연기도 될 수 있고 하는데 주가의 이런 급락은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이 올랐을 때 나오는 주가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빌 그로스 선생님께서는 테슬라는 밈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거를 추적하거나 따라가기 좀 힘든. 그러니까 즉 성장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테슬라는 원래 그런 회사야라고 알고 있다가 그런 성장에 대한 그 도화선들이 하나씩 붙어가기 시작하면 누구 못지않게 가파르게 올라오는 이런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가 빠른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으면은 반대로 빨리 올라갔으면 저 정도 빠릅니다. 그런 종목의 특징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계 쪽에서는 추세가 어떤 저점에서 추세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언젠간 매물이 나올 자리였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잘 소화해내냐라는 쪽의 관점들은 아마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 측면들이 높을 겁니다. 어차피 이번에 테슬라가 움직이는 거는 ESS 관련된 에너지 사업부에 대한 재부각이 좀 컸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로봇까지 받느냐만, 그러니까 FSD에 대한 강한 흐름들을 받느냐 마느냐의 흐름들이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지연됐다. 근데 주가는 8% 빠졌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기대감이 컸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과 그러니까 대표적인 주식 같아요. 테슬라는 그 기대감과 작은 기대감도 주가를 바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쪽들로 해석을 하시면서 지금은 뭐 무리할 때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수익권이 좀 이만큼 나 있다. 그러면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대비할 금액 정도는 두고 유동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테슬라가 뭐 ESS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이 CEO가 워낙 다방면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무거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탄력성이 크다. 따라 기대감이 높았던 것에 대한 반기 차익 매물이다 정도로 네.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자, 시선을 좀 국내로 돌아보죠. 자, 로테이션입니다. 네. 뭐 그레이트 로테이션 그러면 주식과 채권인데 네. 주식 안에서의 또 로테이션은 또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네. 시작일까요? 지금 일단은 벌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 흐름들이 그렇게 간다라고 해서 먼저 미리 움직이는 것들은 항상 또 그때마다 상황마다 또 바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 거는 개인적으로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심으로 잡고 움직여야 큰 틀에서 아무리 주가가 이쪽이 가고 저쪽이 가고 그래서 정신없다고 하더라도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동안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쪽에서 나왔던 AI의 수혜를 바라보는 쪽으로 약간 편입돼서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죠. AI 반도체 수혜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7월 달 본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 보게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들이 올라온 폭이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요 부족할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HBM 때문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에는 메모리도 AI 쪽에 수혜가 된다는 쪽에 대한 반증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많이 올랐느냐? 그건 아닌데 이렇게 빠지는 게 좀 섭섭하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이번 오히려 저렇게 올라가는 데가 없었는데 라고 하게 되면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어떤 메모리 반도체는 그래도 실적이 받쳐주는 흐름들 쪽에서 변화하기 때문에 성장 밸류를 그렇게 못 봤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실적만 본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좀 주목해야 될 이슈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네, 오늘 어쨌든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폭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여전히 하반기에 주도주는 반도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반도체를 집중해야 될 시기인가? 아니면 네, 로테이션 아직 벌어지진 않았다고는 하지만 네. 미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뭐 약간의 움직이는 로봇주라든지 아니면 네. 소외되었던 아니면 약간 지난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았던 다시 한번 K푸드, K화장품 네, 또 엔터까지 네. 다양한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 선택입니까? 아니면 집중입니까? 되게 그러다가 종목이 다이소가 되겠어요, 계좌가.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근데 그래서 다이소 계좌가 돈을 버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집중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집중도가 반도체 쪽에서 떨어졌다. 그럼 채워넣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게다가 또 오히려 시장이 또 그쪽에 맞게 움직인다. 그럼 오늘 같은 날은 또 아까 말씀하신 엔터, 거기다 뭐 신재생 에너지 쪽도 마찬가지고 오늘 특이하게 건설 쪽도 움직입니다. 건자재 쪽 이런 인테리어 이런 쪽도 미국도 그랬었죠. 홈디포가 움직이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맞춰지는 것처럼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주된 트렌드라기보다 그때그때 맞는 성격의 매매다라고 하게 되면 그를 이용하는 단기 매매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주된 흐름은 그래도 실적과 함께 반도체를 맞춰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야 된다. 반도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좀 예, 예, 여쭈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환매적인 유동성에 혼재된 상황이 네. 다음 주에도 아니면 그 다음 주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이것이 일단락 될 수 있는 분수령의 이벤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좀 시장의 해석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게 아무래도 실적 발표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요? 실적 발표요. 예.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중반대 이후 기다리는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내에서는 또 하이닉스를 비롯한 또 반도체들의 실적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형주들의 실적이 이걸 또 가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 회의되는 쪽이 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장주들이 계속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시장 색깔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고 뚜껑을 열어보자 그런 입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25일인가요? 네. 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